반갑습니다. 오슈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통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뒤에서도 다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에이스 카운터, 네이버 애널리틱스, 또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쓰시는 분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중소기업 관련돼서 많은 담당자들,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놀란 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통계를 쓰시고 또 2명도 방문자 유입 요런 정도만 보시지 활용 거의 안 하시고요. 8명은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케팅의 성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광고도 집행하시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계시고요. 검색 광고도 하고 계시고요. 배너 광고 다 하고 계시는데 이 통계를 안 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처럼 마케팅을 잘 모르더라도 바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카운터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에 에이스 카운터의 장점들, 특징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치 방법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구성들, 이렇게 매우 간단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 홈페이지에 통계가 아무것도 안 깔려 있다, 혹은 통계가 있어도 그냥 방문자 오늘 몇 명 왔지 이런 정도만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같이 저랑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로그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강의 같은 데를 가거나 혹은 제가 직접 마케팅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이 에이스 카운터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장점이 3가지 정도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나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에이스 카운터나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나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이 악마라고, 디테일에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에이스 카운터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렇게 인기를 끌기 전부터 한국의 로그 분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와 연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또 하나 요런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씨 아줌마를 쳤어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유입이 됐는데 이게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 사이트 영역을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 구글은 구분을 안 해주거든요. 물론 네이버 애널리틱스도 구분을 안 해주죠. 하지만 얘는 해주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UTM 소스를 박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구글의 UTM 소스를 검색 광고에 박으면 되는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깔아놓고 방문자만 보시는 분들이 그 UTM 소스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최적화된, 특히 광고 상품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 다운 검색 광고, 그리고 리얼 클릭, 구글 애드워즈, 구글 GDN 등등등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최적화되어서 바로 정보들 혹은 마케팅 성과들을 보실 때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간단하다, 저같이 마케팅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쓸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카운터를 많이 쓰시던 분들이 좀 아쉽다 라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4일만 무료고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카운터는 아무리 좋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구글 애널리틱스가 공짜인데 굳이 에이스 카운터를 돈 내고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는 그런 점에서 좀 구리구리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요, 구글이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다 GA 강의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에이스 카운터에서 움찔했나봐요.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를 내면서 무료라는 굉장히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페이지 뷰가 10만 뷰 미만인 경우는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10만 뷰라고 하면요, 한 방문자가 3페이지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충 하루에 1000명 정도 들어오면은 10만 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방문자가 하루에 1000명 미만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1000명이 넘는다 라고 하면은 한 달에 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 홈페이지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다 라고 하면
뭐 3만 원 정도는 투자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1000명이 넘지만 난 공짜로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하루에 1000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는 몇 군데 업체들 봤더니 1000명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가 10만 뷰 미만이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에, 로그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문제입니다. 뭐 구글 애널리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스 카운터도 마찬가지고요. 내 홈페이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바디 태그 맨 하단 혹은 뭐 푸터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코드를 넣으시면 끝나는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넣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못해서 정작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이스 카운터는 무료로 설치를 1회에 한해서 해줍니다. 직원들이 해준다는 거죠. 물론 금액은 99,000원 이지만 1회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해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냥 설치를 못하겠어, 전화해서 설치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시작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대부분 방문자가 1000명이 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이스 카운터를 설치하시면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도 해주니까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작 방법이 간단하다라는 건데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를 박아놓고 하루 종일 방문자만 봐요. 오늘 방문자가 몇 명, 내일 방문자가 몇 명, 기분이 좋네,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네, 이런 정도 보시는 건 사실 이걸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계로 뭘 해야 되느냐? 자,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검색 광고에 50만 원을 쓰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3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은 블로그 마케팅에 썼어요. 그러면은 내 방문자가 100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방금 말한 거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검색 광고를 50만 원 썼으면 대충 50명 들어와야 되고, 페이스북에 30만 원 썼으면 30명 들어와야 되고, 블로그에 20만 원 썼으면 대충 20명 정도 들어와야 100명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느냐? 만약에 블로그는 2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방문자가 50명이야. 검색 광고는 50만 투자했는데 방문자는 10명이야. 이렇게 되면은 마케팅의 효율에서, 아니 검색 광고는 돈을 이렇게 때려 부었는데도 방문자 이거밖에 안 들어와? 근데 블로그는 조금 때려 부었는데 많이 들어오네? 블로그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전환, 이 전환 세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 광고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혹은 페이스북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혹은 블로그 마케팅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블로그를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페이스북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또 글을 썼어요. 똑같은 블로그 글인데요, 페이스북 교육이라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왔는지, 혹은 블로그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글을 보고 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왔는지를 현재 가만히 두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팅이라는 설정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카카오톡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지도 인하우스 마케팅 설정을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플랫폼에서 하려면은 되게 번거로워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UTM 코드를 따로 설정을 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태그 매니저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예, 물론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규모가 갖춰진 곳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 저같이 마케팅을 못하는 사람이 하려면 머리에 쥐가 나거든요. 그런데 에이스 카운터는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LR은 구글이야. 그런데 미러리스 정도?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카메라 문외자에게는 미러리스가 더 편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대한 이해가 좀 적으신 분들은 그냥 에이스 카운터 쓰시는 게 굉장히 속 편하고요. 통계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통계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뭐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물론 로고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잘 안 쓰기 때문에 로고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에이스 카운터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한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비슷한데요. 에이스 카운터는 일단 14일 무료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이뻐요.
거의 쌍팔년도 디자인 같은 정도로 안 이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에이스 카운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좀 단순화되기도 했고요. 좀 사용하기 좀 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페이지 뷰가 10만 회가 무료라는 특징이 있고요. 좀 이뻐요,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물론 공짜고 좋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전환 세팅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쓰다 보면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앞에서도 제가 예를 한번 드렸지만 DSLR 같은 놈입니다. 저 같은 카메라 고자가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같이 통계에 대해 잘 모르고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는 거, 물론 또 찾아보면 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짱이야,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도 해보고 저 역시도 구글 애널리틱스의 그 심오한 내용들을 다 쓰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물론 짱이지만 저같이 간단하게 쓰고 싶다, 그리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라면, 그리고 마케팅을 간단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에이스 카운터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도 전 에이스 카운터가 저한테 10원 땡푼도 안 줬다라는 거, 그냥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 다시 강조하면서 한번 매뉴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스 카운터를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이스 카운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9버전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시작하기, 여기 빨간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디자인 자체도 좀 틀리죠. 여기는 9버전인데요 좀 구리구리한데, 예, 플러스는 좀 이쁘네요. 자, 로그인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고요. 보통 에이스 카운터 만드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새로 만드신 분은 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 과정은 자, 그러면 저는 신규 회원을 중심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신규 회원 가입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뭐 쭉 읽어 보시고요. 예, 동의.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정보를 다 넣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되고 14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리버리되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이트 명을 넣는 게 나오는데요, 모바일 앱 저희 분석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분석 여기 클릭을 하신 후에 자, 웹사이트 도메인 넣도록 하겠습니다. www.ocwy.kr 제 홈페이지 놓고요, 추가 눌러줍니다. 자, 추가로 더 넣고 싶으면은 여기다 더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분류는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뭐 IT텔레콤에 저는 컨텐츠 서비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이라고 넣게 되면요, 되었습니다. 짱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인데요, 분석 스크립트. 문제는 이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 3가지 정도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뭐가 있냐 라고 한번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시는 서비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메이크샵이라던가 혹은 카페24라던가 뭐 아임웹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에이스 카운터를 설치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 설명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들이 아직 적용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메이크샵은 지금 현재 에이스 카운터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 되겠지만 현재는 뭐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아임웹 같은 경우 물론 비슷한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에이스 카운터를 바로 이곳에 코드만 넣으면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그리고 페이스북 픽셀 이런 것들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바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사용하시면 된다. 별도로 이 코드를 뭐 어디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이 코드 공통 스크립트를 복사하신 후에 보통 SEO라는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내가 아까 복사한 거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세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홈페이지에 이런 SEO라는 영역이 있으시면 그냥 붙여 넣으시면 끝. 이게 세 번째 방법.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원 안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홈페이지에 바디 태그가 있거든요. 바디 태그 슬러시 바디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 바디 태그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찾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생으로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슬러시 바디라는 걸 찾으셔가지고 슬러시 바디 태그 바로 앞쪽에 이렇게 에이스 카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분석인데요. 요거는 회원가입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카페24나 메이크샵이나 혹은 아이메카 같은 그런 솔루션을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코드를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직접 생으로 넣어야 되시는 분들은 슬러시 바디 태그 앞에 넣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화면에서 분석 스크립트 메뉴에 분석 스크립트 설치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클릭, 계속 진행. 일단 눈에 띄는 것은 99,000원을 공짜로 해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보들, FTP 주소부터 이런 정보들을 넣게 되면요, 바로 넣어줄 수 있고요. 임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카페24, 고도멀, 후이즈, 메이크샵 등등을 넣게 되면요, 간단하게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코드 설치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에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중요하고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내용들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라이브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방송을 찍고 있어서 약간 방문자 수가 좀 적긴 한데요. 제가 모 쇼핑몰에 지금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요. 기타라고 적혀 있으니까. 한 명은 SNS인데요. 보통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한 명은 검색 엔진,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해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방문자가 3명인데요. 그 중에 2명은 PC로 접속을 했고요. 그 중에 1명은 모바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지금 검색 엔진에 1명이 들어왔다. 근데 어떤 키워드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키워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라이브 대시보드는 이렇게 신기하다, 몇 명 들어왔네, 이런 정보지 이걸로 마케팅적으로 뭔가 분석을 한다,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자, 유입의 유입 출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분석 사이트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쇼핑몰은 고도몰에서 지금 호스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페이지 별도로 세팅하지 않았고요. 매출액을 잡는 것도 별도로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과 같이 방문자, 신규, 반송률, 구매 건수, 매출액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 건수랑 매출액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저는 지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방문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방문자는 말 그대로 방문자고요. 반송률은 이탈률이라고 부르는데 내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67.92%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거죠. 자, 구매 건수는 구매 건수고요. 이 구매 건수들이 모여서 얼마의 매출액을 만드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 기간이 이렇게 둬서 이 비교 기간과 함께 이렇게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열심히 한 기간이 언제일까요? 딱 보면 나오죠. 2월 6일부터 14일 정도까지가 마케팅을 진짜 열심히 했네요.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 방문자 수로 눈에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약간 용어 정리하게 되면요. 유료 마케팅은 돈을 내고 하는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도 있고요. 네이버 쇼핑 광고도 있고요. 다음 광고도 있고요. 돈을 내고 하는 광고를 유료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일반 마케팅은 에이스 카운트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마케팅 이외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의 검색 광고, 구글의 애드워즈, 그리고 리얼 클릭 이런 것들은 에이스 카운트에 다 잡아주는데 새로운 광고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씨 아줌마가 만든 광고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이스 카운트에서 별도를 안 잡아주기 때문에 별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일반 마케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잘 안 씁니다. 인하우스 마케팅, 이게 좀 저희가 잘 쓰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링크를 남긴다거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라거나 혹은 카페를 통해서 유입이 됐다거나 뭐 등등등등을 우리가 별도의 코드를 생성해서 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내가 생성을 한 이 코드를 통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얼마큼 많이 들어왔느냐, 이게 바로 인하우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유입은요, 인하우스 마케팅과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인하우스 마케팅은 내가 의도한 어떤 바이럴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요. 자연 유입은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그냥 쳐서 오씨 아줌마를 친다거나 혹은 다른 모 사이트에서 유입이 됐다거나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고객들이 자연적으로 검색을 해서 혹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자연 유입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옵션 하나 클릭해 볼까요? 요거는 매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원 그래프를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유입은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유입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매 건수 한번 볼까요? 구매 건수는 대부분의 구매 건수가 어디서 났죠? 자연 유입, 고객이 직접 검색을 한다거나 혹은 어디 통해서 들어왔을 때 자연 유입에서 대부분 구매 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는 자연 유입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다. 당연히 매출액도 자연 유입에서 많겠죠. 그 다음에 인하우스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 건수가 몇 건이 존재하네요.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기 그래프는요, 이렇게 표 그래프네요. 뭐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케팅 성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그래프로 나온 것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팅, 자연 유입, 유료 마케팅, 일반 마케팅, 그리고 파란색은 신규 방문자, 빨간색은 재방문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방문 비율은 이제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53%, 자연 유입은 뭐 43.94% 이렇게 나온다. 반성수는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을 반성수라고 그러고요. 반성률은 이제 그 반성률인 거죠. 방문자 대비해서 반성수가 몇 개냐라는 거고, 반성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인하우스 마케팅은 88%의 반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연유입은 45%를 가지고 있고요. 돈 내고 하는 유료 마케팅은 29.89입니다. 그럼 방문자의 질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반성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료 마케팅이 제일 질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당 페이지 뷰, 내가 들어와서 몇 페이지를 보느냐,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럼 자, 어디가 제일 좋은 건가요? 자연 유입이 4.3, 유료 마케팅은 4.05, 뭐 비슷하지만 자연 유입과 유료 마케팅이 좋고요. 인하우스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은 1.36, 그럼 제일 안 좋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방문자당 체류 시간인데요, 얼만큼 머물렀냐인데요. 자, 인하우스 마케팅은 24초, 자연 유입은 3분 10초, 유료 마케팅은 2분을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방문자 질이 좋나요? 당연히 오랫동안 머무른 유입 출처가 방문자의 질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송률이 높으면 체류 시간이 낮고요. 반송률이 낮으면 체류 시간이 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송률이 88%니까 방문자당 체류 시간은 24초 낮잖아요. 그런데 반송률이 45% 혹은 29.87 이렇게 되니까 방문자당 체류 시간이 3분 혹은 2분, 이렇게 비교적 긴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여러분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인하우스 마케팅에 반송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체류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 유입에 대한 반송률이 높고 체류 시간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예시고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을 했느냐 혹은 유료 마케팅을 했냐에 따라서 성과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전환입니다. 전환. 돈을 벌 수 있는 소스를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환이 무엇인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전환. 근데 쇼핑몰에서 전환은 뭔가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뜨는 이 구매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났나요? 제가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높은 것부터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유입에서 33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인하우스 마케팅 1개가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유료 마케팅, 돈 주간 마케팅은 0개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마케팅 성과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유입을 통한 유입이 제일 성과가 좋구나, 33개나 나왔으니까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이 화면은 또 다른 교육원 사이트인데요. 화면 보시면은 자연 유입에서 전환수가 159개가 나왔고요. 유료 마케팅에서 55개가 나왔습니다. 일반 마케팅과 바이럴에서는 방문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자, 요거만 봤을 때는 자연 유입의 전환율이 높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는 55개의 전환이 일어났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 마케팅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색 광고에 여러분이 쓴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구매가 55건이다. 그럼 제가 55,000원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이 55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한 명의 구매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바로 1,000원인 거죠. 55,000원에 55개의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난 이 한 개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한 거죠. 그럼 이 1,000원이 과연 내 마케팅에 효과적인 건가?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유입은 어차피 돈을 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59개, 오케이, 자연유입이 자꾸 늘어나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유료 마케팅은 내가 쓰는 돈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달에 평균을 냈거든요. 한 달에 제가 55,000원 썼는데 55개, 그럼 저는 하나를 만들 때 1,000원이야, 괜찮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55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전환이 5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만드는데 10만원의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제품이 7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광고를 해서 한 명의 구매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10만원을 쓰는 건데 내 물건은 7만원이니까 3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통계를 보지 않고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의 돈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의 전환이 일어났느냐, 이걸 확인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했다 못했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는요 키워드가 나옵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은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여기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들어온다고 하면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사이트 유입 혹은 웹문서 유입,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검색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는 가렸습니다. 여기서 검색어 없음이나 구글 검색어 없음은 HTTPS에서 HTTP로 들어오는 이 유입,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HTTP랑 HTTPS 이렇게 있는데 HTTPS에서 HTTP로 들어오면은 보통 이렇게 검색이 누락이 됩니다. 혹은 이제 앱에서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유입을 통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혹은 HTTPS에서 HTTP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렇게 누락이 되는데요. 이렇게는 검색어 없음이나 구글 검색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들 쭉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환수입니다. 전환수. A라는 키워드로 얼마의 전환이 일으켜졌는지, B라는 키워드로 얼마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제가 전환을 중심으로 한번 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 그러면 검색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검색어 중에 A라는 키워드는 37개의 전환을 일으켰어요. B라는 키워드는 16개의 전환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마케팅 효과가 좋은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A 키워드가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B 키워드가 되겠죠. 구글 검색 없으면 별로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C 키워드가 11개의 조회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키워드가 몇 개의 전환을 일으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방문 비율, 반성수, 반성률, 페이지 뷰, 방문량 체류 시간,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제가 더 관심 있는 건 이 전환이에요. 이 전환이 몇 개가 일어났느냐가 결국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몇 개의 전환을 만들었느냐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쉽게도 유료가 검색 광고로 들어왔는지 혹은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유료를 누르시면요 돈 내고 한 키워드의 결과가 나옵니다. 돈 내고 난 키워드와 전환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맨 밑에서 두 번째인 요 키워드, 밑에서 두 번째 I 키워드 보시면요, 전환이 두 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얘는 클릭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전환을 만드는데 두 개가 생겼으니까 5,000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A라는 키워드는 클릭당 100원이에요. 그런데 전환을 14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비싼 키워드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키워드가 클릭당 비용도 비싸고 전환도 많이 일으켰다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비용을 내고 집행할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제일 비싼 키워드가 전환이 두 개밖에 없어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이 광고를 안 하고 이 광고 비용으로 싼 키워드의 검색 광고를 더 노출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순위를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전략들을 여러분들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만 보고도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로 왜 이거 10개밖에 안 나와요 키워드? 여기에 상위 5,000개까지 늘리시면은 더 많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스크롤 내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상위 5,000개의 키워드까지 쭉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방금은 돈 낸 키워드고요. 자, 돈 안 낸 키워드. 자, 돈 안 낸 키워드는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이는 구글에서 유입되거나 네이버에서 사이트나 웹문서 영역을 통해서 유입된 경우 이렇게 표시된다. 자, 여기서도 전환수 나오거든요. 물론 검색 광고와 약간 다른 순위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환 숫자 확인하시면 사람들이 어떤 걸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느냐 아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 사이트 명 있잖아요. 오씨 아줌마라는 사이트 명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전환도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색 엔진 뭐 네이버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다음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랑 무료, 여기서는 현재 무료가 유료보다는 많네요. 그 다음에 PC 모바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어들이 쭉 있잖아요. 이 검색어들이 네이버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다음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등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검색어 없음, HTTPS에서 HTTP로 들어올 때 요 검색어 없음이 나오는데요. 이건 100% 구글에서 들어왔네요. 나머지는 네이버의 유입들이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유료, 무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검색 광고, 유료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무료는 사이트나 웹문서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A라는 키워드는 PC에서 몇 명이 유입됐고 모바일에서는 몇 명이 유입됐고, 그리고 B라는 키워드는 모바일에서 몇 명이 유입됐고 PC에서는 몇 명이 유입됐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입 도메인 보시면은 뭐 위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앞에 설명한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스킵하고요. 그러면 하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입으로 많이 들어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1등은 네이버고요. 2등은 구글이고요. 자,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뭘로 들어온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입 도메인 상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기 위해서 상세를 5,00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바일을 통해서 방문자 수가 924명인데 그 중에 전환이 326건이 일어났네요. 네이버 PC 검색을 통해서 방문자가 62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전환이 223개 나왔네요. 페이스북 볼까요? 페이스북도 방문자가 70명인데 그 중에 전환이 15개가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35개의 방문자가 들어와서 전환이 5개가 일어났네요. 인스타그램은 21명의 방문자가 나와서 전환이 6개가 일어났네요. 지식인을 통해서도 14개가 들어왔고요. m.블로그 네이버, 여기 모바일 블로그거든요. 모바일 블로그를 통해서도 방문자가 되고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마케팅을 한 퍼뜨렸잖아요. 여러 군데. 아마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카페, 뭐 지식인, 검색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플러스 등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제휴한 사이트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 홈페이지에 얼마큼 유입이 왔느냐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방문자 수와 함께 방문당 체류 시간도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어떤 도메인에서 많이 들어왔느냐.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돈이 되는 유입입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전환이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장땡이네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서도 한번 보시고 어디가 유입이 많이 됐느냐, 어디가 장땡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성과인데요. 현재 여기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애드워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서 나옵니다.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API 연동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사용한 광고비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비가 나오는 건 실제로 검색 광고비에서 사용한 거고요. 저는 실제 이게 가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의 광고비를 써서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동은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광고비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도구에서 API 사용 관리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 API 서비스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OK 저장을 닫기 누르시면은 액세스 라이센스와 비밀 키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개하시면 안 되겠죠. 저도 가려놨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통계 설정에 마케팅 비용 연동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동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커스텀 아이디, 커스텀 아이디는 어디 있죠? 내 계정, 여기 커스텀 아이디거든요. 내 계정에 커스텀 아이디를 복사해 줍니다. 라이센스 키 어디 있죠? 액세스 라이센스라고 있죠. 복사해 줍니다. 비밀 키 어디 있죠? 비밀 키 있죠. 이거 복사해 줍니다. 한번 저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셨다면 API 연동 동의 넣으시고 저장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 상품에 어떤 연동이 되었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에서 쓴 비용이 이곳에 바로 반영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연동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연동을 해 놓으셔야 실제로 내가 쓴 비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사용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뭐 그냥 방문자가 몇 명, 페이지는 몇 개, 뭐 이런 정도 보는 거고요.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고 아 대충 이렇구나,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도 뭐 보시면은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PC 모바일 아까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브라우저 뭐 이렇게 들어왔고 운영체제 이런다 라고 했는데 뭐 이거 본다고 우리 마케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예. 대한민국이 많이 많겠죠. 여기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옵션을 지역을 한번 바꿔보면요, 이제 서울특별시, 경기도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플로리다도 있네요. 재밌네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대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 대구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구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검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구에 사진관을 한다. 그럼 대구에서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가 없잖아요. 마케팅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쇼핑몰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시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 지역이 이곳에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회원은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의 회원이 가입됐냐인데요, 앞에 제가 분석 스크립트 삽입할 때 두 번째 제가 회원 페이지에 삽입하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걸 삽입하시게 되면 잡히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메이크샵, 카페24, 고도모 이런 쪽은 저절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쇼핑몰을 만드셔서 쓰시는 분들은 그 코드를 꼭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그냥 상담을 받고 뭐 이런 게 끝이다, 회원 가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굳이 회원을 안 보셔도 되겠죠. 요 기능 조금 특이하고 재밌는 기능입니다. 방문자가 최근에 1000명의 방문자들이 언제 무슨 IP에서 뭘 치고 들어왔는지를 알려주고요, 어떤 랜딩이 걸려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방문자가 뭐 치고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 재밌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 중요하죠. 전환은 구매 건수, 그리고 구매 건수로 인해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느냐 이런 건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도몰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구매 건수, 매출액, 회원가입 이런 것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환은 제가 유입 출처라든가 키워드에서 다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그 전환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났냐고요, 어떤 영역을 통해서 들어왔냐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광고비를 한 달에 얼마를 썼는데 내가 얻은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목표의 결과를 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환을 직접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계 설정에 전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문했을 때, 두 번째는 회원 가입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구매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구매가 완료되면 뜨는 페이지 있잖아요. 구매가 완료돼서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가 구매가 했을 때만 뜨는 거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떴다라는 건 구매가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 페이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페이지 있잖아요. 회원가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페이지의 주소를 이렇게 전환명에 회원가입이라고 하고 넣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전환 설정에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전환 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문이다 라고 한다면 주문 누르시고요, 전환명은 온라인 주문 넣고요, 그 다음에 찾기를 해서 현재 에이스 카운터가 가지고 수집하고 있는 주소들 중에 하나 구매 페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 order.php라는 주소를 이렇게 넣잖아요.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스 카운터를 만들고 나서 꼭 전환 설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앞에서 누누이 설정했던 어떤 검색어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지가 이 전환 세팅을 해야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되,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이크샵, 고도몰, 카페 입사 등등은 자동적으로 이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세팅을 해 주셔야겠죠. 참고로 온라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온라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상담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뜨는 거, 그거를 보통 전환으로 많이 잡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 병원이라던가 혹은 교육원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실제로 구매가 아니라 온라인 상담이 중요하잖아요. 그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페이지를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 상담을 넣는다거나 혹은 전화로만 상담을 받는 경우는 전화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온라인 마케팅 쪽에 포커싱을 조금 맞추신다면은 전환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광고 성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커머스 부분은 뭐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설정도 제가 잘 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찍고 있잖아요. 뭐 다 찍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걸 찍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익히셔도 여러분들 에이스 카운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하는 인하우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스 카운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인하우스 마케팅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아주 놀라운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하우스 마케팅 같은 걸 구글에서 하신다 라고 한다면 UTM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인하우스 마케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하우스 마케팅이 뭐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사업 5년차 오씨 아줌마가 살아남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그리고 구글의 게시글이라는 기능과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로 보낼 예정이에요. 보낼 예정인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몇 명이 왔고 카카오톡에서 몇 명이 왔고 그리고 유튜브의 게시글 기능을 통해서 몇 명이 왔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는 앱이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부 주소로 봤을 때 그냥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이렇게 나오지 페이스북에 무슨 게시글이야, 유튜브에 무슨 게시글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게시글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구성을 하는 건 완전 리얼타임이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꼬리표를 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올릴 거는 유튜브에 꼬리표를 달고요. 페이스북에 올릴 거는 페이스북에 꼬리표를 달고요. 카카오톡에 올릴 것은 카카오톡에 꼬리표를 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에이스 카운터에 들어가서 통계 설정에서 인하우스 마케팅 설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바이럴 설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 누르신 다음에 자, 캠페인명은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글의 숫자가 38번이니까 여기에 38을 줬고요. 그 다음에 소재는 제가 기억하기 좋은 걸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페이스북 공유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 글의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자,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넣어요. 오케이, 또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어디 한다 그랬죠? 유튜브에 한다 그랬죠. 유튜브, 그리고 여기도 역시 38번 글을 할 거니까 또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38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완료됐죠. 그러면 여기 38번 보기를 하게 되면요, 38번이라는 글을 홍보를 할 건데 너 어디 할 거냐,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에 나는 홍보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에 넣게 되면요, 아, 요 글로 들어오면 38번 글을 페이스북에 넣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페이스북에 접속을 한 다음에 막 글을 써서 이렇게 긴 거 넣으면 되는데요, 너무 좀 길고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는 말했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만 할게요. go.jl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 주소를. 자, 복사. 자, 그 다음에요, 다시 게시글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go.jl 줄인 거 넣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데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게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저는 제 유튜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을 복사해서 넣는데 이 go.jl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구분해야 되니까 역시 에이스 카운터에서 유튜브 주소 요거 복사를 요렇게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시 go.jl로 줄여줍니다. 너무 기니까 짧게 하려고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른 주소가 생겼죠. 그리고 게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자, 이렇게 게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보내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에 메시지 작성, 그리고 메시지 작성 눌러주신 다음에 광고성 메시지, 이미지 하나 넣어볼까요? 이미지는 제가 바탕화면 하나 불러놨거든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넣었고요. 광고 내용은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본문에 URL을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링크, 그 다음에 칼럼 보기, 자, 넣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카카오라고 있는 주소 요거 복사를 쭉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쭉 하신 후에 go.jl을 한번 줄입니다. 너무 기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자, 복사하신 후에 얘를 이곳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고요. 얘 클릭하면 이제 얘는 카카오로 왔구나 라고 하고 에이스 카운터가 알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메시지 타겟 쭉 보시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등록 누르시면 메시지가 발송이 돼요. 메시지가 왔네요. 카카오톡에서 보낸 거.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봐야 되냐? 지금 방금 저희가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라이브 대시보드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3명 읽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3명 읽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2명 읽고 있습니다. 제 게시글을. 점점 저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방금 저한테 옐로아이드가 발송이 다 됐다라는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출근하시다가 혹은 일하시다가 메시지 보시는 분, 혹은 페이스북 보시다가 이 게시글 막 트래킹이 됩니다.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카카오에서, 유튜브에서 방문자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오면 바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거든요. 늘어났어. 방문자 22명, 26명. 어디가 늘어나고 있죠? 예, 바로 카카오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거든요. 지금 제 방문자가 지금 32명인데요. 한 명은 제가 접속한 거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6명. 아, 지금 재밌네요. 지금 41명. 지금 다 어디서 보고 있죠? 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열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지금 메시지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46명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 거를 보고 우와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47명. 아마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중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주는 방송은 바로 오씨 아줌마 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랑을 한번 하고, 지금 54명이 제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해 있어요. 이 54명이 카카오에서 47명, 페이스북에서 3명, 유튜브에서 3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지금 바로 내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지금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58명의 방문자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수고하지 않고도 지금 60명이 됐네요. 이렇게 방문자를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 중에 이 인하우스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건, 내 게시글, 똑같은 게시글인데 얘를 카카오로 공유했고 페이스북을 공유했고 유튜브를 공유했고, 그리고 실제 방문자들 라이브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로그 체험단 하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A 제품을 체험단하고 B 제품을 체험단하고 C 제품을 체험단하고, 그럼 각각을 체험단 한 후에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도대체 어떤 체험단을 보고 왔지? 역시도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세팅을 하시면은 A 체험단에서 들어왔구나, B 체험단에서 들어왔구나, C 체험단에서 들어왔구나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사이에 지금 방문자가 64명, 지금 동접이 64명이라는 겁니다. 동접이 64명. 대단하지 않나요? 65명 올라갔네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66명 올라갔네요. 예, 하시면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일단 노출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노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인하우스 마케팅의 바이럴 설정, 제가 지금 38번 요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노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 특정 페이지에 HTML로 된 페이지에 요 코드를 삽입을 하면은 이 페이지가 몇 번이 노출이 됐는데 얘는 몇 번을 클릭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이라던가 플러스 친구라던가 혹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얘를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고 노출 아무것도 없다고 기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노출은 거의 없어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은 이상 효율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효율을 한번 볼까요? 제 효율을 쭉 내려보면은 혹시 제 카카오톡 보시는 분은 한번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자, 요 글을 제가 노출을 시켰거든요. 저는 요 글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을 시켜서 결과들을 봤더니 페이스북에서 254명이 들어왔고요. 카카오톡에서 214명이 들어왔고요. 유튜브에서 93명이 들어왔는데 이 캠페인입니다. 38번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건데요. 여러분이 좀 쉽게 보시려면 이 랜딩 URL을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제 글이 지금 61번이잖아요. 그러면 61번을 찾으시는 거죠. 유튜브에 61번으로 74명이 들어왔고요. 페이스북에 61번으로 70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61번으로 214명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짱이네, 카카오가 214명이 들어왔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환 세팅을 안 했지만 여기서 전환 세팅까지 하게 되면 구매 건수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제 홈페이지에는 90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90명은 뭘로 유입이 됐죠? 바로 카카오로 유입이 됐습니다.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지금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제 블로그에 제 홈페이지 접속해서 게시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이스 카운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하우스 마케팅을 통해서 똑같은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넣느냐, 혹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렸느냐, 혹은 블로그에 썼느냐, 혹은 유튜브 게시글로 썼느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은 이렇게 노출 통해서 방문자가 100명이야. 이것보다는 방문자가 100명인데 카카오에서 몇 명이 왔고 유튜브에서 몇 명이 왔고 페이스북에서 몇 명이 왔지를 아는 게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데 매력적이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과 같이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 방문자가 짱이다. 예, 지금 83명이 지금 카카오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별로 수고하지 않고 많은 방문자를 모으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만큼 좋은 게 없다. 정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잘 쓰시면 이렇게 트래픽을 모으는데 짱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카운터 여러분들 잘 쓰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보다 마케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직도 그냥 방문자만 보시고 오늘 방문 몇 명 왔네? 끝! 이게 무슨 마케팅입니까? 그냥 보고 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검색 광고와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여러 군데의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보면서 어떤 곳에 체류 시간이 좋은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보면은 전환, 어떤 유입 출처에서 전환이 많이 발생을 됐고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많이 발생됐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SNS 채널, 그리고 블로그 채널, 혹은 노출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URL을 만드시면은 현재 화면과 같이 유입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98명이 들어왔네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자, 100명이 넘었으니까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방문자가 보시는 분들을 한다면은 에이스 카운터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께 에이스 카운터 플러스 정말 발로도 통계를 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제가 말한 것만 확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손쉽게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2번 찍었는데 아마 원본은 한 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요.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걱정이 하지만 하여튼 편집 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158. 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저희가 앞에 동영상에서 전환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환이 마케팅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전환만 좀 떼어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환으로 설정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이 돈을 바로 쓰는 경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쇼핑몰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고객이 구매를 할 때마다 한 개의 전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이 앞에는 바로 돈을 써서 고객이 행위가 즉 매출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즉 고객은 아직 돈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 돈을 쓸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 뭐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전환의 또 다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경우 있죠. 온라인 상담을 남겼다고 제가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온라인 상담을 남기잖아요. 혹은 예약을 남기겠죠. 그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돈을 쓸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온라인 상담과 혹은 전화 혹은 예약 등을 전환으로 잡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돈을 직접 쓰고 있진 않지만 돈을 쓸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바로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참여자인 거죠. 특히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귀찮거든요. 아이디도 넣어야 되고 뭐 비밀번호, 주소 막 이런 귀찮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했다라는 건 돈을 쓸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 고객으로 보고 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케팅을 여러 군데 하겠지만 그 마케팅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이 구매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즉, 구매 건수가 전환 건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회원 가입 역시 전환 건수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내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을 했고 난 이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낼 거고 문자도 보낼 거고 계속 할 거니까 너는 내가 마케팅을 하면서 나에게 돈을 쓸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진 않았지만 돈을 쓸 가능성이 큰 사람, 바로 회원가입 역시 전환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매 건수의 전환과 회원 가입을 통한 전환은 동일할까요? 가치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 이 화장품 쇼핑몰에 전환이 10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10건 중에 구매가 몇 건인지, 회원 가입이 몇 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건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다 구매야. 다 돈 버는 거죠. 그런데 10건 모두 회원 가입이야.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돈을 벌 가능성만 있는 거죠. 오늘 못 벌었으니까 내일 아마 벌지 않을까 이 회원들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영어 캠프의 경우는요. 홈페이지만 보고 나 여기 바로 보내야지 라고 하는 학부모분들은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영어 캠프에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돈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것도 봐야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고 혹은 온라인 상담을 남기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바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소스들인 거죠. 특히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남기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오케이 하게 되고 카드 결제까지 해야 돈이 되는 그 과정인데요. 요 바로 전에 남기는 자체가 아마 뒤에 상담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여러분들, 앞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 이거 구매해야지 라고 해서 구매까지 하는 그 과정들, 요 과정 가운데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객이 들어와서 이 제품 마음에 들어서 옵션 선택하고 구매 버튼 눌러서 결제까지 하는데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방학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보고 그래 나 여기 해야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상담원을 만나게 되면요, 오케이 계약 오케이 땡큐 라고 하고 실제로 온라인 상담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요, 상담을 잘 남겼어요. 그런데 거지 같은 상담원이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하기 싫으면 하지마 뭐 이렇게 상담했어요. 그럼 이 소스가 돈으로 안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환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전환의 매출이 일으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전환, 즉 목표들이 틀려지면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기 전 단계, 즉 다른 마케팅 소스를 보고 나한테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그 순간, 혹은 전화를 하려고 이게 전화를 드는 그 순간, 그 순간만 잡는 거죠. 그 순간을 전환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아직 일어나기 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온라인 상담과 전환을 실제로 매출은 안 일어났지만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전환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두 가지 의미, 고객이 돈을 쓰는 행위 혹은 고객이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전환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리를 모르시면은 굉장히 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환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통계 프로그램들 혹은 로그 분석 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에이스 카운터, 로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에이스 카운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을 한번 또 에이스 카운터 관련해서 한번 만들 예정인데요, 에이스 카운터가 한국 지형 혹은 한국 마케팅 시장에 가장 잘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시는데 생각보다 편리하다, 그리고 저같이 마케팅 초보자에게는요 훨씬 더 유용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전환 페이지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에이스 카운터를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환 페이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환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요, 뭐 구매가 일어났다거나 혹은 상담을 남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구매를 했네 혹은 상담을 남겼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멍청하니까. 그래서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설정을 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고객이 화장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고객이 구매를 딱 하는 순간 보는 화면은 뭘까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 화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뭘 했는데 이 페이지 떴어요. 즉 빨간 박스로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것을 전환 페이지라고 합니다. 고객이 내 홈페이지 와서 이것저것 하고 뭐 하다가 이 페이지가 뻥 떴어. 그러면 로그 분석기는 전환이 하나 발생했네 라고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고 제가 이 페이지를 주소창에 바로 치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는 1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페이지가 전환 페이지고 이 페이지를 저희는 로그 분석기에 설정을 할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전환이 쇼핑몰에서 있다고 했죠. 뭐였죠? 바로 회원가입이었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은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제가 회원가입을 완료해 봤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뜨는 페이지 보이시죠? 이 페이지가 또 다른 회원가입의 전환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뜨면 컴퓨터는 1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들이 구매를 했네 혹은 회원가입을 했네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환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어줘서 요 페이지가 딱 뜨면 컴퓨터는 전환이네 1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환 페이지를 설정을 할 때요, 구매는 order_end.php가 뜰 때마다 1로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구매, 그리고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요 join_ok.php 요게 뜰 때마다 회원 가입으로 인한 전환이 1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것을 통계 프로그램에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에이스 카운터를 주로 쓰고 있어 가지고 에이스 카운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스 카운터의 통계 설정에 전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환 설정에 보시면은 전환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전환은 바로 주문이 되겠죠. 주문. 실제로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 잡았죠? 가입이라고 잡았죠. 가입. 그래서 유형은 주문, 가입, 예약, 신청,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쇼핑몰 같은 경우 앞의 경우는 주문이랑 가입 요 두 가지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환 페이지를 잡았습니다. 두 가지를 잡았다 그랬죠. 주문할 때 order_end.php 가입일 때는 join_ok.php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 페이지가 뜰 때마다 컴퓨터는 인지를 하게 되고요. 전환이 1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앞에 쇼핑몰이었는데요. 그러면 유학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전환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담과 전화가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상담이 완료된 후에 뜨는 페이지, 예를 들면은 상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상담은 검토 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페이지, 오로지 상담을 완료해야만 뜨는 페이지, 이 페이지를 전환 페이지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전환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담을 남겼는데 끝났어. 다시 홈으로 돌아와요. 이런 경우는 전환 페이지 설정을 못 하거든요. 이러면 전화를 잡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거,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뭐 네이버 톡톡 이런 상담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상담을 해서 고객을 회원가입 시켰어요. 혹은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을 해서 내 고객의 매출이 올랐어요.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 물론 마찬가지겠죠. 모바일로 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홈페이지에서 전화를 해요.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정확한 전환 체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한계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약간 복잡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메이크샵을 비롯해서 쇼핑몰 솔루션들이 에이스 카운터와 뭐 여러 가지 통계 프로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환 페이지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전환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메이크샵을 쓰시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전환 세팅이 많이 편리해져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론은 기억을 하시더라도 실무에서는 이런 거 세팅을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마케팅 전략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케팅 전략은 무조건 전환입니다. 전환을 중심으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느냐. 그래서 뭐니 해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환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곳에 마케팅을 해야 전환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경우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에이스 카운터에서 한 교육업체의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 유입은 돈을 안 쓰고 고객을 데리고 온 유입을 말하고요. 유료 마케팅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데리고 왔은 경우 유료 마케팅에 노출이 됩니다. 이 교육원은요, 전환이라는 걸 뭘로 잡았느냐? 온라인 상담을 남기는 경우를 전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광고를 하지 않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822명인데요. 그 중에 32명의 고객들이 상담을 남겼어요. 즉, 전환율, 기억하시죠? 전환율은 3.89% 정도 됩니다. 자, 돈내관 광고. 돈내관 광고는요, 245명의 방문자 중에 15명이 상담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전환율은 6.1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자연유입보다는 돈을 내고 한 유료 마케팅의 전환율이 더 높네요. 그러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지금보다 2배를 더 쓰면은 전환율이 6.2%면은 전환 건수가 약 30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실제 그런가? 라는 것을 마케터는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마케팅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늘렸을 때 전환 수도 같이 비례를 하는지, 아니면은 전환 수가 동일하게 비례를 하지 않아서 광고비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돈 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유료 마케팅만 한번 볼게요. 방문자 수가 245명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죠? 광고를 해서. 그런데 제가 245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245명을 데리고 오는데 245만 원을 썼으니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를 쓴 거죠? 10,000원을 쓴 거죠. 수학 간단하죠? 245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는 광고비를 245만 원을 썼으니 한 명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제가 쓴 광고비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245명 중에 15명의 전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즉 제가 하나의 온라인 상담을 남긴다, 즉 전환을 만드는데 제가 쓴 비용은 대략 6만 원 정도 됩니다. 즉 고객이 상담을 남기는데 나는 6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환 단가를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고객이 상담을 남기면 남길수록 저는 얼마의 손해를 보죠? 10,000원의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6만 원인데 전환의 가치가 5만 원밖에 안 되면요, 지금 이 마케팅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이 10만 원이요. 그런데 전환 단가는 6만 원이에요. 즉 저는 4만 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마케팅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제로 돈이 남는지, 혹은 마이너스를 치는 건지, 아니면 또이또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광고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돈이 되는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뭐니 해도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을 많이 만드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전환이 왔는지, 앞에 학원에서는요,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 많이 들어온다, 비중이 크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비용, 즉 전환 비용과, 그리고 이 전환의 가치, 이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의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남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보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네이버든 뭐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